내 고향에는 작은 석회동굴이 있다. 논과 산밖에 없는 촌구석이었기에 마을 사람들도 그 석회동굴을 기반으로 관광사업을 일으키려 노력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작은 문제로 인해 반쯤 개발하다 그대로 방치하게 되었던 터였다. 아무튼 그렇게 방치되어 있던 석회동굴이 사실은 좀 범상치 않은 곳이었다. 동굴이니 미로 같은 내부 구조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보다 특이한 건 입구에서 1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넓은 공간이었다. 사방 25m 정도 되는 공간이 뻥 뚫려 있고 천장에 있는 둥근 구멍에서는 따스한 햇빛이 쏟아진다. 발밑을 흐르는 차가운 물은 그 빛을 반사해 마치 사파이어처럼 푸르게 반짝반짝 빛난다.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물이 1m 정도 고인 웅덩이도 있어서 그 무렵 마을 아이들에게는 천연 물놀이장 겸 비밀기지로 애용되던 곳이었다. 물론 어른들은 석회동굴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훈계를 늘어놓았다. 하지만 아직 어렸던 우리들 중 왜 석회동굴에서 놀면 안 되는 건지 납득한 건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매일같이 질리지도 않고 석회동굴에서 놀았다. 그와 만난 것은 그런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여름날이었다. 그는 우리가 놀고 있는 걸 한동안 바라만 보더니 술래잡기를 하다 내가 술래가 되자 말을 걸어왔다. 나도 끼워주지 않을래? 그건 괜찮은데 너 누구야? 시골에서는 좀채 보기 힘든 깔끔한 분위기를 한 소녀는 나는 K라고 해. 여름방학이라 할아버지 댁에 놀러왔어. 우리는 타지 사람인 K를 약간 경계했다. 하지만 K가 말해주는 도시 이야기는 재미있었고 함께 노는 사이 곧 우리는 허물없는 친구가 되었다. 그날 모인 건 친구 A, B, C 그리고 나와 K까지 모두 5명이었다. K는 우리에게 석회동굴 이야기를 듣자 눈동자를 빛내며 우리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좁은 길을 지나 그 공터가 나오자 K는 흥분해 소리쳤다. 우와, 대단해! 게임에 나오는 것 같아! 그렇게 신나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왠지 모르게 의기양양해졌다. K에게 안쪽에는 물 웅덩이가 있다고 알려주자 K는 곧 가져온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푸르게 빛나는 웅덩이에 뛰어들었다. 우리도 뒤따라 들어가 다들 물놀이장에 온 것처럼 물을 마구 뿌려대며 시간도 잊고 떠들며 놀았다. 한동안 즐겁게 놀고 나니 배가 고파져 C랑 K는 남겨두고 나머지 셋이 집에 가 간식을 가져오기로 했다. 집에 들렀다 다시 동굴에 모이기까지는 그로부터 20분 정도가 걸렸던 것 같다. 나는 과자를 챙겨서 A, B랑 같이 동굴로 향했다. 그리고 셋이서 동굴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 있어야 할 C와 K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다. 두 사람의 기척조차 느껴지질 않았다. 슬슬 초조해져 뭔가 위험한 일이라도 일어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무렵 우리가 헤엄쳤던 물웅덩이 표면에 작은 거품들이 보글보글 올라오기 시작했다. A와 B도 그걸 알아차렸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멍하니 그 거품을 바라보았다. 한동안 그 거품을 바라보고 있자 서서히 거품은 작아지더니 이윽고 사라졌다. 그리고 방금 전 거품이 올라왔던 곳에서 축구공 같은 둥근 물체가 소리 없이 떠올랐다. 순간 얼어붙었지만 곧 그게 축구공이 아니라 사람 머리라는 걸 알아차렸다. 본 적 있는 그 긴 머리는 틀림없이 도시에서 왔던 그 소년 K였다. 야! K 너 괜찮아? C가 안 보여. 너 혹시 C 어디 갔는지 알아? 우선 이리로 좀 나와봐. 우리는 K에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물에 떠오른 그 머리는 좀처럼 우리 쪽을 보려 하지 않는다. 그러자 A는 화가 치밀었는지 수면에 떠오른 머리를 향해 작은 돌을 던졌다. 돌은 곧바로 날아가 작은 소리를 내고 수면에 떨어졌다. 다행히 돌이 머리에 맞진 않았지만 꽤 근처에 떨어진 탓에 물이 튀었다. 문득 수면 쪽을 보자 분명 거기에 있던 머리가 어느새인가 사라진 후였다. 내가 소리를 내려던 순간 안쪽으로 이어진 석회동굴 안에서 자박자박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젖은 장화를 신고 걷는 듯한 소리가 동굴벽에 울리며 들려왔다. 나는 무의식 중에 조금씩 뒷걸음질 쳤다. 그러는 사이에 A랑 B도 내 모습이 이상한 걸 깨달았는지 서로를 부여잡고 소리나는 쪽을 보고 있었다. 안쪽으로 이어진 길에서는 자박자박하는 기분 나쁜 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서서히 가까워지는 것인지 소리도 점점 커진다. 큰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소리를 지르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것도 못할 일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물에 젖은 바위 때문에 미끄러져 B가 엉덩방아를 찧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온 힘을 다해 뛰기 시작했다.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오는 안쪽 구멍 반대편 출구를 향해 한눈도 안 팔고 정신없이 달려 출구까지는 얼마 안 남았을 무렵 지저로부터 울리는 듯한 신음소리가 출입구 부근에서 들려왔던 것이다. 이젠 출구로 도망칠 수도 없다. 나는 오금이 저리고 허리가 아파 힘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본능적으로 공포를 피할 생각이었을까? 나는 꽉 눈을 감았다. 곧이어 머리를 바위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 느껴졌다. 눈 안쪽에서는 별이 빛난다. 귀신은 사람을 때릴 수 있구나. 공포 때문에 나는 이상한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사라졌던 C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나와 A, B는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다. 거기에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C와 머리끝까지 화가 난 B네 아버지랑 C네 아버지가 있었다. 그 세 사람은 멍하니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고 셋이서 말하기 시작했다. 이 멍청한 자식아! 여기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먹냐? 화를 잔뜩 내는 C의 아버지와는 달리 B네 아버지는 C에게 물었다. 여기서 놀던 건 이 녀석들 뿐이냐? 아니요, 한 명 더 도시에서 온 K가... 뭐? K라고? 어느 집 아이야 그건? 그게 분명 저쪽 할아버지네 집 손자라고. 하지만 C의 이야기를 들은 아저씨들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봤다. 그 집 할아버지는 얼마 전에 입원해서 그 집에는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누구랑 놀았다는 것인가? 아버지는 한숨을 쉬고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다. 저긴 말이다. 예로부터 그리 좋은 소문이 있는 곳이 아니었어. 사람이 사라지거나 상처를 입는다는 이야기도 많았고 개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마을에서는 반대했지만 시에서 억지로 밀어붙인 거고 그래서 착공은 하게 됐지만 아니나 다를까 사고가 계속 일어났지. 그래서 개발도 중단된 거야. 누군가 그 할아버지네 집에서 살았던 흔적이 없었고 결국 우리가 집단으로 환상이라도 본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어른이 된 후 동네 어르신들에게 그 동굴에 관해 물어본 적이 있었지만 천연 감옥으로 썼다는 이야기나 전쟁 중에 방공호였다는 등 무엇이 진상인지는 알 수 없었다.